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아동심리학자 오은영 박사가 지은 화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면서 가장 신뢰하는 국민 육아 멘토, 육아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누구에게나 있는 내면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왜 그렇게 아픈지,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날카롭지만 따뜻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죠.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는 아이들에게는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안전하고 그 우주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아이는 편안하고 올곧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사랑은 아이가 부모에게 잘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합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서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의 시작이자 생존의 기반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수용받아 본 경험, 깊고 따뜻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부모는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물며 한간이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적개심을 가졌었다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인간은 때론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부모로 인해 생긴 상처가 고통스럽다면 부모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느껴지겠죠. 그런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의 마음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에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모든 행위는 학대일까요? 오은영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맞다.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은 모두 학대다.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욕설, 비난, 모욕 등도 언어적인 학대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학대다. 이렇게 학대라는 그 폭을 굉장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라는 것은 되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학대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학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학대를 당하며 자란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모가 되어서 아이가 잘못하면 때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된 아이가 어릴 때 때리는 것은 나쁜 것이야, 때리는 것은 절대 안 돼 라고 배웠다면 아마도 이 아이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확신시켜줘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말고 언제나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한 인간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와 자식은 최소한 20년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사이가 좋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20년 동안 무척 행복하게 자랄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나쁜 영향력을 받는다면 같이 산 20년은 아마도 끔찍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자기 확신이나 신뢰감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잘 안 될 때도, 잘 못 될 때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너는 잘하려고 했던 거니까 내가 오라. 아이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커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난 참 괜찮은 아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는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는 일, 자신의 주도하여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과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남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한없이 위축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잘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야만,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온전하게 오롯이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이 자식이어야 합니다. 아주 가깝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해주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사랑을 헷갈려하는 것이죠. 자신을 온전하게 수용해주는 사람에 대한 결핍이 너무 커서 그 결핍을 메워주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남편에 대해서도 오은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은 부부간에 맞고 때리는 부부가 한 30%, 40%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폭력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을 그냥 넘어가면 그 폭력은 10번, 20번, 100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놓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아이 때문에 주저된다고요? 아빠에게 맞는 엄마를 보면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올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아빠에게는 분노를, 엄마에게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부간 힘의 균형에서 밀리는 엄마가 못나고 만만한 존재라고 얕잡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엄마의 말이 아이에게 통하지 않게 됩니다. 아빠의 말은 무서우니까 말을 듣는 척 합니다. 그러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보다는 헤어져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오은영의 조언입니다. 아빠에게 맞는 엄마를 보면서 자라는 아이의 아픔은 엄마가 겪는 아픔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대로 키운다면 아이는 자존감 없는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부탁은 잘 못하고, 그리고 거절해야 될 부탁은 또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떼이거나 불임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은영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겸손하고 진솔하게 거절했는데도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욕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오은영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돼 있다. 안 먹으려 하면 덜 먹이면 된다. 대신에 그 아이도 잘 먹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거를 많이 먹이면 된다. 영양상의 불균형? 그거 맞추려다가 아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기가 잘 먹는 거, 그래서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아기가 달라 그럴 때 그거를 먹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먹는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밥을 즐겁게 먹고 포만감을 느껴서 뭔가 또 다음에 또 먹어야지, 다 먹을 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여도 된다. 영양 문제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우겨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먹임을 당하는 아이는 그 과정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지 않는 아기한테 억지로 먹이고 막 퍼먹이고 쑤셔 넣는 그런 행위는 아기가 발달 과정에서 배워야 될 자율성 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기가 배가 고플 때 먹게 하고 아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여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아이한테 잘 맞춰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가 뭘 원하는지를 잘 보고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부모가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맘때는 이걸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기의 성장 과정, 아기의 욕구 이런 것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기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은영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은 때려서라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다라는 애정의 표현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이 때리는 행위가 정말로
그 부모의 감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냉정하게 해야지만이 사랑의 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 정도의 자기 통제력이 있으면 때리지 않고도 아이를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굳이 그럴 정도의 부모의 통제력이 있는데 매를 들으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누워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다. 걷기 시작하면 부딪히고 넘어진다. 그런데 그것은 혼낼 일이 아니다. 가르쳐야 될 일이다. 부모는 아이가 일으킬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한결같은 등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훈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알려주는 행위죠. 훈육을 언제부터 하는가? 3살 때부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3살인가? 1살이 되면 눈에 보이던 물건을 감추어도 그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2살이 되면 사람이 안 보여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3살이 되면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호한 눈빛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이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굉장히 착한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착한 부모의 아이는 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랄수록 말을 안 들어서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고뭉치로 커 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배워야지만 제대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의도는 선했지만 해야 할 것을 방기함으로써 아이는 망치고 부모는 점점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만 3살은 고집이 세워지는 나이입니다. 말도 잘할 수 있고 말귀도 잘 알아듣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만 3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훈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아이를 무섭게 대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무섭게 대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무서워합니다. 아이들은 늘 엄격하고 근엄한 부모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폭력적인 부모도 무서워합니다. 아이는 이런 부모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감과 벽을 느낍니다. 편하고 상냥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 엄마마저 무섭다면 어디 가서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아이답게 자랄 때 가장 건강합니다. 누구든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지만이 건강한 겁니다. 어렸을 때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챙기고 자기 중심적인 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고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자란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발적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한 행동일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꼭 채워져야 될 의존 욕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경험,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를 받고 싶은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적인 욕구가 바로 의존 욕구입니다. 이런 생존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어른스러워야만 했던 아이들은 허구의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의존적인데 겉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 욕구를 채우지 못한 아이들은 늘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 시절을 어린이답게 커오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자식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예전처럼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적어도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당했다 또는 내가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고백함으로 해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내는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은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당신의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좀 허점을 보여도 됩니다. 열심히 안 하고 쉬어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끔 겪는 그런 난감한 상황 또 예로 한번 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끔 아주 이상한 말,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없이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은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혼을 내지 말아라. 아이가 한 그 말은 감정일 뿐이다. 아이의 생각이 아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엄마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도 아이가 사랑스럽지만 365일 24시간 아이가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섬뜩한 말을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하더라도 감정은 감정으로 받아주면 된다. 그것을 아이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자식은 원래 부모를 가장 좋아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깊은 마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의미 있는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아이도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런데 그 창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심한 얼룩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창을 갖게 된 것은 아이의 탓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새로운 창을 찾아야 되고 만들면 됩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기준과 사고, 감정들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어야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새 창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성인이 됐다면 부모와의 관계는 그 전에 이미 정리된 것이다. 끝난 것이다 라고 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쩌지 못합니다. 내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나와 화해하고 나 자신을 형편없이 생각했던 나와 화해하고 자신의 나쁜 면에 진저리 쳤던 나와 화해해야 합니다. 나의 내면과 내가 손을 잡는 것이 나와 화해하는 시작입니다. 인간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렸을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덜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공들이고 좀 더 친절하게 할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불현듯 허무감이 들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나만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면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선택하고 나서는 뒤돌아보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인생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너 번 정도의 큰 선택, 인생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잡을 것인가, 누구와 같이 살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뭐 이런 일들이죠.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주변의 반대가 좀 있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곰곰이 잘 따져서 선택해야 된다. 상황에 밀려서 선택하지 말아라. 오은영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일 끝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져도 된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다. 과거를 붙잡고 살지 말아라.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쌓여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의 밑거름 됩니다. 저는 원래 심리학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오은영이 그 명성에 걸맞게 우리들의 고민 또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적절하게 상황 설명도 하고 조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는 학령기에 아동을 둔 부모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은영의 화해입니다.